안녕하세요. 만국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13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 책 다 골랐나요? 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 그리고 진로나 진학에 대비하는 책들을 자유롭게 선정하면 돼요. 단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제외하고 골라주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을 선정해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링크된 곳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단원 독서는 나의 힘에 들어있는 제시문 읽기를 해봤었죠.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글인데 이 글과 읽기 자료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새 출발섬에 선 당신에게. 그 두 가지 읽기 자료를 잘 읽었나요? 그 읽기 자료에 대해서 오늘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 글이 어떤 글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되셨죠? 교과서는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교과서 제시문을 읽고 또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감상에 대한 느낌도 좀 가져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서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가 약간 나가고 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열기로 독서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까 해요. 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림책이면 애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동생이 보는 그림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 그림만으로 이야기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한 학생의 고백 같은 글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독서와 독후 활동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드디어 나의 관심사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난 아무것도 관심 있는 것들이 없는데 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뭔가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동생이 읽는 그림책을 보고 우연히 호기심을 갖게 됐어. 이것은 어떤 동기죠. 대상에 대한 동기 그리고 계기입니다. 자, 이런 계기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계기들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발견. 이것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그 관심사, 대상에 대한 재발견과 재인식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야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수행평가, 수행활동도 바로 이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책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도 이 책을 읽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독후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연결시켜 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미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독서와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룰
제시문은 바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교과서 16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이 글은 김찬호 선생님의 글인데요. 사회학자이자 교수이시고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불리면서 여러 인문학과 또 문화인류와 교육학 등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분의 글에 나와 있는 일부입니다. 자, 저자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정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갈래는 이 글은 중수필로 되어 있는데, 중수필은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자주 회자되는 내용, 그리고 저자가 생각했을 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무게감 있는 내용, 이것들을 비판적 또는 설득적, 교훈적 여러 가지 성격을 좀 주요하게 다루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수필 중에서도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수필의 갈래로 꼽고 있죠. 주제는 진정한 꿈과 같이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사례들이 좀 여러 개 나오고 있죠. 만화에 대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위로의 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과 의견의 설득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스로 답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저자의 의견과 생각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죠. 자, 제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 부분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중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 넘어가 보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누구의 위로죠? 17쪽의 내용 가운데 내용을 보면 긴급 구호 활동가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직업이나 대학에 대한 목표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은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진정한 꿈의 의미,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재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불안해하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죠. 진로나 관심사가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앞에 소개했듯이 뭐 그림책에 대한 관심사가 생겼다. 하지만 난 지금 관심사가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진정한 자신의 꿈,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학이나 취업, 대학, 이런 것들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저자의 의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꿈, 그리고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글이기도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에 대한 구성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그러니까 뭐 지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냉소적이겠죠. 목표에 대한 그런 동기나 아니면 노력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이 상실된 상태. 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력을 키우고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현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호기심을 사라지게 만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현실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고정되면서 지적인 탐구 능력이나 아니면 지적인 욕구가 감소된다는 것이죠. 주입식 교육에 대한 또는 또 대학이나 직업에 대한 그에 대한 지식과 노력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호기심과 열정이 사라지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냉소가 증대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비판적 요소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중간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문답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데 관심사를 따라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독서하고 그렇게 자신의 지적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그 개인의 나름의 지성을 이루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17쪽 중간에 긴급 구호활동가의 조언을 통해서 위로를 건네고 있는데 그 조언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조언은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로하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첫걸음을 떼었느냐, 생각을 시작했는가, 행동을 시작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가 가는 방향만 목표에 맞다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좀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 틀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 걸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업이나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17쪽의 마지막 단락에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볼까요?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업이나 대학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떠한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이게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은 바로 붉은 글씨, 즉 중요함을 분간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갖출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준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숨은 새끼를 찾기도 하고요. 바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블루오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진해 나가죠. 달려나가죠.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다. 그리고 난관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힘, 이런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읽기 자료로 제시한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글이 있어요. PDF로 올려줬던 읽기 자료죠.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신영복 선생님의 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성공회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텐데요. 성공회대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셨습니다. 작가이자 교수이고 민주화운동, 그 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전 생애를 바친 분이기도 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이 글씨체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바로 이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고요. 오랜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가로 수감 생활을 치르셨는데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담은 여러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자,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라는 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교과서에 담겨있는 제시문이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있잖아요. 이 글이 중수필, 즉 무게감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수필이다. 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좀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중수필이라고 한다면 이 새풀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라는 글은 경수필이에요. 경수필은 좀 가벼운 주제 또는 가볍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수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 역시 교훈적이고 다소 설득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특징에도 나오지만 대상이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었죠. 대상이 누구였죠? 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바로 대학에 합격한 합격자?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특정한 대상자인데요. 이들에게 진정한 합격의 의미라든지 자유와 낭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재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제로 삼고 있죠. 아마 이 글이 경수필이 된 데에는 이런 편집글 형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한 형식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 두 번째 특징 아까 첫 번째 특징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특징 살펴보면요. 차분하지만 다소 설득적인 어조로 독자에게 교훈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초반부에 나오지만 자신의 수감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옛 이야기 고사를 바탕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꺼내고 있습니다. 자, 본 읽기 자료 즉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가 구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가? 처음 부분은 감옥에서 있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를 본 자기 경험을 초반부에 제시하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고사로 시작하는데 차칠이라는 사람의 고사,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약간 우매함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낭만 또 자유 이것에 대한 작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대학에 합격한 합격자들 진정한 합격자가 되고 그리고 이 자유와 낭만을 느끼는 그런 대학생활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자세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죠. 이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읽기 자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읽기 자료로 선생님이 제시한 그 자료는 형식상 내용상의 특징을 좀 갖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래서 그 요점적으로 개요적으로 이제 살펴봤지만 독자를 받는 사람으로 설정한 편집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이 형식상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작가의 일화, 경험이 담겨 있다. 초반부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고사가 인용돼 있다. 라고 하는 내용상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죠. 네, 이 글의 특징이니까. 자,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가벼운 글이니만큼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편지의 수신인인 당신은 누구로 볼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이다. 그리고 입시를 바로 끝내고 사회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 주는 교훈, 바로 주제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 그죠? 실천적 자세, 본질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 이런 것들을 한번 제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글이 가지는 공통점은요, 혼란한 시기,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리고 마감하고 또 청년을 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제부터 자신의 꿈과 삶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우리 교과서의 글.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읽기 자료에 대한 글은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대학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도 많아졌을 텐데 그런 대학생 또는 예비 합격한 대학생, 또 사회를 진출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담긴 글을 통해서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글에 대한 학습활동 일부만 살펴볼 건데요. 20쪽부터 22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 강의이고요. 이제 등교해서 학교에서 만날 텐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루한 온라인 학습을 이어오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고요. 등교해서 학교에 오게 되면 즐거운 수업, 그리고 즐거운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사에 대한 안내가 이제 나갈 텐데, 곧 이제 나갈 텐데요. 고사에 대한 안내를 잘 보시고 우리 이번 범위는 아마 의문의 변동에 한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복습해서 1회고사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등교에서,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